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좀 힘들었죠. 재무제표 이야기가 좀 복잡한 계산 문제니까. 근데 이제 투자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론 재무제표를 안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결국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지 복리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재무비 이야기 할 텐데, 재물이 뭐냐, 재무상황을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퍼센트로. 그래야지 보기 쉽거든요. 비교할 때 보통 여러 기업들 비교할 때, 여러 기업뿐만 아니라 원래 비율이라는 것은 좀 정회화되게 상대인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비율이라는 것이고, 이제 기업 분석할 때 재무 비율은 되게 중요해요. 변화를 수치화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재무 비율을 오늘 전체적으로 훑은 다음에 그 중에 중요한 거,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잖아. 보긴 하는데 모든 걸 다 변수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A기업보다 B기업 좋다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하면 너무 힘드니까 특히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재무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안정성 지표, 회사가 안정한가를 확인할 때 안정성 지표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가 있냐. 옛날하고는 조금 보니까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당좌 비율이라는 게 있고, 기업 분석 그 보고 있죠. 그 다음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은 유보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순차입금 비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이자 보상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 자기자본 비율. 이게 되게 많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부채 비율. 좋은 기업은 어떠죠? 부채 비율이 점점 낮아져요. 물론 이 부채 비율을 내용을 보면 자본 총계하고 부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본 총계는 정상적인 기업은 자본이 계속 증가하겠죠? 물론 부채도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 자본이 증가하는 정상적인 기업이고, 근데 자본이 증가한 게 걸맞게 이제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기업은 부채를 자본 증가만큼 증가하지 않고 조금만 증가하겠죠. 그러면 결국 부채 비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부채가 낮아진 기업은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계속 투자할 필요가 있으니까 부채도 증가할 수 있지만, 결국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안 좋은 거죠. 100%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좋은 기업은 10%도 아래인 기업도 많거든요. 물론 적은 기업은 특히 그래요. 큰 기업이 이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부채를 활용하니까 10% 기업은 잘 없지만, 적은 기업 같은 경우, 시총이 적은 기업은 10% 아래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릭해 보시고 부채 총계가 늘어나는 거, 여기 클릭해보면 부채가 얼마 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본총계가. 자본총계가 얼마 증가한 거, 그거 나시면 이제 ROE 지표로 알 수 있지만, 결국 부채 비율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순차익금 비율이라고, 이게 이제 클릭하다 보면 마이너스, 어떤 건 이제 마이너스도 있고 어떤 플러스도 있는데, 마이너스 부채가 뭔가 알고 마이너스 금액이 커진 게 중요하거든요. 이자 보상 비율은 이것도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익금이 많고 이런 사채 쓴다 기업은 이자가 비용이 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대비 이자가 얼마나 되냐, 그걸 나타내니까 영업이익이 막 100억인데 이자가 100억이다.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자 내고 나머지가 없으니까 인건비를 낼 수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율이 적은 기업이 좋죠. 어떤 기업이 이자가 아예 없어요. 그 기업이 더 좋겠죠. 일단 큰 기업일수록 이제 이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차익금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클릭해 보시고 그 확인하는 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지? 안정적인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이 수치가 예쁘거든요. 그 수치를 어떻게 보는가를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는 건데, 유동비율이 뭐죠?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거든요. 유동자산이 뭐라 했죠?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자산은 원래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지는데 그 자본과 부채를 합한 그 자산이 어떤 형체를 갖느냐 그걸 나누는데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다. 그러니까 1년에 현금화기 용이한 자체 유동자산이다. 이 부채는 뭐죠? 부채 중에 또 유동부채가 있잖아요. 유동부채. 1년에 갚을 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을 부채. 그래서 이 유동부채하고 유동자산 관계. 보통 어떤 책에 보면 200%였는데 유동자산 이게 100억이면 유동부채가 50억 정도. 2배 정도? 2배라는 게 이제 200%니까 그게 좋다.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부채 비율이나 순자금 비율이나 이자 배상 비율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릭해 보시고 현금화 당연히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크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고요. 당좌 비율은 이제 당좌자산이 뭐죠? 현금 내지 단기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그 대비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얼마인가? 유동비율이나 당좌자산, 유동부채가 들어가는데 이건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얼마고 당좌 비율은 당좌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얼마냐. 둘 다 1년 안에 이제 갚을 부채들인데 이것은 이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동자산 안에 당좌자산이 있는데 이 당좌자산은 현금 내지 현금하기 용이한 그런 자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클리어 보시고 당연히 당좌자산이 늘어나는 게 좋겠죠. 부채 비율은 부채와 자본과 관계인데 중요한 클리어 보고 자본 총계 대비 부채가 많이 안 늘면 좋죠. 아예 안 늘면 좋고요. 줄어가면 더 좋고 부채는.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낮은 게 당연히 좋고 100% 뭐 300% 400% 이런 게 뭔가 문제죠. 부채 중에 매출 채권, 채무만 있으면 매출 채무 이것은 이자 나가요? 안 나가요. 매출 채무 많은 것은 이자는 안 나가요. 물론 많은 건 안 좋지만 근데 차입금 사채 차입금 사채하고 매출 채무하고 무슨 의미가 뭐가 다르죠? 얘는 이자가 나가거든요. 이자가. 그래서 정말 안 좋은 부채고 매출 채무는 이자가 안 나가요. 최소한 이게 좋은 부채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 갑질하기 위해서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이제 의ገብ이 안 좋은 거죠. 받을 게 있는데 이자도 못 받고 그냥 묶여 있으니까 돈이. 그래서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이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고 다 보시는 거예요. 유보율은 자본금이죠. 자본금. 초기. 근데 이제 유보금이 계속 쌓이잖아요. 돈이 번 게. 그게 어떤 상황인가 보는 거죠. 클릭해 보셔서 자본은 이제 안 질 거예요. 유보금 돈이 쌓이니까 그게 쌓일 거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금 비율은 순차익과 자본총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클릭해서 보시면 어떤 기업은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200억 이렇게 마이너스 300억 늘어날 거예요. 이게 뭘 의미냐면은 당장 갚을 부채가 있잖아요. 돈이 나갈 예를 들어서 막 이제 1년 안에 현금화는 할 수 있는 돈이 500억이에요. 어떤 기업이. 근데 1년 안에 갚을 돈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500억 가지고 100을 갚으면 얼마 남죠? 마이너스 400억. 그걸 이제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에 갚을 부채보다 이게 커지면 만약에 1000억이다. 근데 갚을 부채가 100억이다. 그러면 900억이 남잖아요. 그걸 마이너스 900으로 쓰는 거예요. 900억이 남아있다. 그 후에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억 갚고 나서도 900억이 남다. 이걸 이제 마이너스 900으로 썼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결국 어떤 종목을 고르는데 종목이 내가 좋은 게 안 좋은가, 예상과 재무상가 어떤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순자금 비율 같은 경우 현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금적인 자산, 뭐 채권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당연히 순차익금 비율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본 대비 자본 대비 순차익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클릭에 보면 그 뒤에 마이너스 금액이 있다 그러면 점점 커지든지 아니면 플러스 금액에서 점점 줄어들든지. 왜냐면 이게 플러스 100억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100억이 현금화할 수 있는데 200억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빵꾸 나죠? 100억이 빵꾸 나잖아요. 그 100억을 숫자로 표현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 100억이거든요. 그래서 클리에는 플러스다. 그럼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클리에는 마이너스다. 네,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은 당연히 마이너스를 밀려나가요. 여유현금이라고 해요. 여유현금.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200억, 마이너스 300억. 여유현금이 더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현금 문제니까. 재무 상표가 현금 흐름표를 왜 보완하냐면은 재무 상표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금이 어떻게 도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순이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온다는 말, 순이익이 100억이다. 현금이 100억 들어요? 아니에요. 장부상으로 100억이 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현금이 얼마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그 현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차익금 비율은.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기업을 고른데 어떤 기업은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300억 이렇게 늘어나 마이너스 금액이 여유현금이 생기면 좋은데 어떤 기업은 플러스 100억에서 플러스 300억 막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유현금 더 그만큼 부족한다는 거. 200억이 더 여유현금이 없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대비 이자가 얼마나 되냐. 당연히 좋은 기업은 이자가 없는 게 좋고, 근데 큰 기업이 이자 없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게 왜 이자 없는 게 좋아요? 당연히 돈을 버는데 그 돈 버는 데 있어서 이자를 안 쓰고 영업이익이 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또 자기자본 비율은 결국 부채 비율 반대거든요. 부채 비율은 부채와 자본 총계의 문제고, 자기자본 비율은 자본 대 자산이 뭐죠? 자산은 건 이제 자본 플러스 부채잖아요. 이게 이만큼 하면 이게 자산, 이 중에 이제 자본인데 이거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건 자본이 얼마인데 부채가 얼마다. 부채 비율을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잖아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좋고, 이제 이게 현금 관련된 이야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이 부채라는 것은 현금만 말한 게 아니라 채권도 말한 거잖아요. 채권 솔직히 안 갚는 경우가 많죠. 나중에 갚으려고 그런 게 많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부채 비율 중요하고, 이자 보상 비율.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 버는데 이자 안 내면서 돈 벌면 좋잖아요. 이 세 가지를 유의할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뭘 봤죠? 재무율 중에 안정적인가, 이 회사가 안정적인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걸 더 유의해 보라고요? 부채비율이 줄어드는가, 순차익금 마이너스 차익금이 늘어나는가, 이자가 보상 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 이자가 적은 건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복잡하죠? 참만 복잡해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면 이게 정말 많이 보겠지만, 투자한 기업이면 알아야죠. 회사 상황이 어떤 건가.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회사 기본적으로 신뢰도를 갖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도 중국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훨씬 더 투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뭐가 있죠? 성장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장성 관한 이야기 뭐가 있죠? 성장한다. 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기업에서 뭐가 중요하죠? 매출 증가가 중요해요. 되게. 왜냐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오너가. 매출이 증가한 건가, 중과율을 하는데 매출 증가율이 어떤 건가 그래서 봐야죠. 삼성전자를 왜 사람들이 다 투자하지 않아요? 매출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판매비.
판매 관리비 이게 증가한 건가? 이것도 의미가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 판매 관리비 증가, 그 다음에 EPS 증가율이 있거든요. 원래 순이익 증가율이어야 되는데 EPS 증가율이 왜 그러냐면은 주식수가 100개에서 만약에 200개 돼버려요. 그러면 순이익 증가율 이렇게 하면 좀 주식수가 늘어나 버리면 이 계산이 이걸로는 부족하고 EPS 그 주식이 늘어나는 걸 감안한 증가율이 EPS 증가율이거든요. 왜냐면 100명이 나눠갔다가 갑자기 주식이 200명이 나눠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EPS 증가율을 하는 게 순이익 증가보다 훨씬 유의미하기 때문에 EPS 증가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명이에요. 근데 100만을 벌어요. 한 명당 10,000원을 나눠서 했잖아요. 100명일 때는. 200명이 되면, 만원 하는 게 5,000원씩 나눠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이익 증가율을 하면 똑같은데, EPS 증가율, 각게 나눠서 많아지니까, 이 외국 행사에 벌으니까 EPS 증가율. 그 주식사, 물론 주식수가 안 늘어난다. 그럼 EPS 증가율이나 순이익 증가율 똑같겠죠.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 버리면, 달라지니까 EPS 증가율이라고 한 주당 증가율을 보는 게 더 타당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은 월등히 더 중요하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월등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게 이거예요. 물론 이게 관련 없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변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종목을 고를 때 뭘 더 중점으로 보냐, 그게 이제 그거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1년 단위로 하잖아요. 1년 단위로. 이게 4, 5년치를 한꺼번에 보여주니까. 매출 증가율이 높을수록 주가가 어떻게 해요? 많이 날아가죠. 근데 매출 증가당해서 영업이 증가 안 하잖아요. 정체 중이잖아요. 그 주가가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오히려 매출 증가하면서 영업이 증가하면 회사 커지는데 영업이 증가 안 하는 이유는 판관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판관비 조정하는 것은 오너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너 입장은 당장 영업이익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증가에 걸맞게 판관비를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인건비. 공장을 증설하면 인건비 더 들잖아요. 매출 증가하려면 공장을 증설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인터넷 게임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당장 영업이익 증가를 신경 쓰기보다는 매출 증가에 걸맞는 판관비 증가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 안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매출 증가한다 해서 판관비를 계속 증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 증가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판관비 증가하시고 어느 순간에는 매출 증가하지만 판관비 증가 안 한다. 더디게 증가한다. 더디게 증가할 경우나 증가분이 적을 때 영업이 폭발하거든요. 그때 주가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을 제가 많이 볼 텐데 매출 폭발해요 막. 근데 주가가 폭발하면 이제 매출 순간이 잘 없을 텐데 매출 폭발해요. 근데 영업이 증가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유가가 횡보하더니 오히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왜? 매출이 증가하고 회사 커지지만 영업이 증가하면 순이익이 크게 증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잘 반응 안 해요. 하지만 매출 증가에 걸맞게 판관비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 증가 안 할 수 있지만 매출 증가하는 것은 결국 판관비 증가를 좀 낮추거나 판관비 증가를 정체시키는 경우가 영업이 폭발하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날아가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유일하게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의 있게 보는 게 좋죠. 물론 판매 관리비 증가하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우 같은 경우 이게 많이 증가하는데 이거 조금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하겠죠. 경우 수가 워낙 많으니까 특히 이제 저희들이 100배 주식, 10배 날라온 종목을 많이 볼 텐데 그런 줄 보면 어떠냐면 보통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해요. 당연히 이것도 증가하겠죠.
몇 년 동안? 예, 5년 내내 증가해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계속 커지니까 폭발하죠. 그걸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젤스 지표 아까 말한 그것도 중요한데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주가를 좌우하는 게 되게 밀접하게 연관돼요. 물론 이게 한 분기 매출 증가한다고 영업이 증가한다고 주가 폭발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지 확실하게 돈 수익이 나고 이런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바뀌는 게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3개월 그 한 번 발표한 다음에 막 주가 요동쳐.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발표했으니까 바로 반응을 하든지 뭐 그런 거지. 뭐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재무제표 가만히 있는데 주가 막 요동쳐.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주가 반응 안 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연관이 있냐? 예, 정말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정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아프리카 TV나 제가 이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아프리카 TV나 도전 비전 연관돼요? 엄청나게 연관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 좋은 종목 투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지 그 결과물을 먹거든요. 그걸 이제 한 종목씩 보면서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을 깨우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성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남았어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안정하냐? 안정감 좋죠. 근데 안정하다고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회사는 회사 변화를 중시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주가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정성보다는 상장성을 훨씬 중시합니다. 나중에 더 이걸 유념해서 마음속에 두는 게 좋아요. 그럼 또 하나 이제 수익과 관련된 거, 수익성 문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있죠? 예전에 이제 이야기한 걸 많이 나오는데요. 매출, 총이익률.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그 다음 ROA하고 ROE. ROIC. 뭐가 중요하죠? 이게 엄청 중요하고요. 이건 결과물이긴 한데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변수를 적게 만들어야지 매수할 때 좀 유리하니까요. 매출 총액이 뭐라 했죠? 이전 시간에 매출 발생하고 온 재료비 있는데 그럼 나머지 그게 매출 총이익이거든요. 이게 만약 100억이다. 이거 30억이다. 70억이다. 그러면 이것 대비 이게 몇 프로냐 이건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예요. 제조업은 적고 현대차나 기아차는 되게 낮아요. 왜? 박리장암회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문제니까 매출 총액이 낮으면 영업이익 무조건 낮는 거죠. 왜냐면 매출액과 매출 총액 개념이니까 개념이 매출총액이고 매출과 영업이익 개념이 영업이익률이니까 이게 낮다. 그럼 이거 더 낮아지거든요. 더 높을 이게 무조건 높고 그 다음에 판관비를 뺀 것을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률은 매출과 영업이익 관계니까 이것보다 높을 매출 총이익률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자, 저희가 정말 중시할 영업이익률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뭐라고요? 매출 대비 영업이익 판매 관리비 많이 40억이다. 판매 관리비 그럼 빼면 얼마죠? 70에서 40 빼면 30 너무 높네요. 50 빼면 20억이면 100억 대비 20억은 몇 프로냐? 몇 프로 남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만 20%. 저희들이 많이 앞으로 보겠지만 영업을 20% 이상 회사 영업이익률
20% 이상의 회사는 저희들 특별 관리할 거예요. 단 1년 딸랑 한 기업은 아니고 쭉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저가 매수하면 정말, 물론 저가 매수하는 게 쉽지 않아요. 폭락장에 나오니까. 저가 매수하면 싸게 샀다 그럼 가만 놔둬도 되게 좋은 투자 수익률을 거둔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아프리카 TV 더듬이는 20은 넘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ROA는 뭐냐, 이제 이거 ROE가 좀 다른데, 이것은 자산하고 순이익이고, 자산이 뭐라 했죠? 여기 자산, 자본, 부채. 이게 100억이다 만약에. 근데 50억이다. 50억이면 순이익이 만약에 10억 났어요. 그럼 자산하고 순이익이니까 이게 몇 프로죠? 10%겠죠. 근데 이제 ROE는 자본 충격 순이익 문제니까, 자본 50억 갖고 10억을 만들었어요. 수익 났어. 그럼 몇 프로죠? 20%. 당연히 ROA가 낮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채까지 활용한 50억 플러스 50억. 부채까지 활용한 순이익이 자산 수익률이고, 이게 ROE. 부채 뺀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ROE거든요. 투하 자본 수익률, 투하 자본 이익률. 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이게 돈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얼마 나오는 건데, 자기 자본 대비 몇 프로 버는 게, 이게 버핏은 이걸 15% 이상 정도 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15% 이상 정도 사는, 뭐 20, 30% 정도 사지만, 쟤들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업이익률. 왜 그러냐면은 ROE 계속 높은 기업은 어떨까요? 주가가 싸지 않아요. 거의 싸게 유리를 안 해요. 폭락 정말 2020년도 그때나 싸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자본 있잖아요. 자본이 원래 큰 회사였거든요. 만약 1조 회사가 있어요. 자본이 1조 회사. 그러면 처음 어떤 사업을 한다고 쳐요. 자본이 많은데 처음부터 매출이 클 수는 없잖아요. 매출이 적단 말이죠. 매출이 만약에 자본이 1조예요. 근데 매출이 처음에 적으니까 어떤 회사 사업을 하는데 1,000억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만약에 매출이 1,0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20억 나왔어요. 그러면 영업이익 몇 프로죠? 아니 200억 나왔어요. 그럼 영업이익은 몇 프로죠? 20%잖아요. 그래서 꽤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자기 자본이 1,000억이 1조니까 200 벌어봤자 2%거든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본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수익성, 사업성, 매출 이렇게 영업이익 큰 회사, 큰 영업이익이 크더라도 자기 자본 굴리는 퍼센트인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 갖고 몇 프로를 버냐 했잖아요. 자본이 1조니까 200 벌어봤자 2%밖에 못,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이 2%라는 거죠. 근데 결국 자본이 얼마큼 늘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기업에 있어서는 2% 회사는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이 회사가 계속 매출이 1,000억, 2,000억, 3,000억 막 1조까지 늘어나는데, 이게 똑같은 비율 만약에 영업이익이 난다면 1조 나오면 2,000억 되잖아요. 물론 이걸 계속 매출이 증가한 만큼 영업이익이 난다는 걸 알려면 지속성이나 경제에 해당하는 걸 알아봐야 되겠지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ROE가 계속 높은 기업은 싼 순간이 잘 없는데,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은 대신 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 경제 해자했다는 전제하에 자본이 커버리면 영업이익 높은 20% 나지만 자본이 크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2%밖에 안 돼. 그때는 싼 가격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싼 가격을. 왜? 자기 자본 대비 높은 수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싼 가격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싼 가격을. 결국 우리한테 매수 기회를 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이 높아요. 근데 ROE 낮아요. 근데 영업이 높아질 수, 이제 매출 증가하면, 보통 좋은 기업 매출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은. 무조건 영업이 계속 증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20%, 30% 막 될 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본이 크기 때문에, 자본이 높기 때문에, 이 자기업 이익률이 2%밖에 안 된다. 이럴 때는 PBR이 되게 낮을 수 있어요. PBR이. 되게 낮을 수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 싸게 이 회사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시총이 적을 수 있거든요.
그때 매수해주면 좋아요. 물론 이제 개별 종목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위대한 기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위대한 게 영업이 높고, 그래서 나중에 이 ROE 높은 것은 싸게 잘 매수기는 잘 안 오는데, 영업이 높은 기업은 싼 그 시총, 싼 PBR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매수하기 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 다시 이야기할 건데요. 볼 때는 여기서 수익률 뭘 보냐, 영업이익률 보고 ROE를 중점적으로 보자,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당연히 저희들은 ROE 높은 종목을 애초에 세팅하는 게 좋아요. 세팅을 해요. 왜냐면 재무제 보면 다 나오니까 검색으로. 버핏이 하는 방법인데, ROE 엄청 높은 기업을 세팅한 다음에 한상씩 맨날 지켜봐요. 폭락장이 와요. 그럼 그때 이제 막 분할해서 주워 담는 거죠. 왜냐면 폭락장에는 ROE 높든 영업이 높든 다 폭락하니까. 그렇지만 다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너무 싸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자본이 뭐 20%씩 증가하는 회사인데 PB 1.0이다, 1.0 아래다. 그러면 엄청 싸니까 서로 매수하기 시작하니까 폭등하거든요. 1년에 300%, 400% 그냥 날아가 버려요. 중요한 것은 ROE 낮은 기업도 그때 날아가, 폭락장에 떨어져. 근데 문제는 ROE 낮은 기업이 주가는 폭등하지만 다시 폭락하거든요. 왜냐면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안 버는 기업을 올리는 거니까. 근데 ROE 높은 기업을 올리는 사람들은 좀 마음 자체가 다른 거죠. 왜? 그때 기간이 못 사니까 사놓고, 물론 너무 폭등하면 주가 떨어지죠. 에코마케팅도 최근에 그랬고, 대웅기업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 던지지 않죠. 왜냐면 그 기업을 살 기회는 그때밖에 없어지니까 일부분은 수익을 취하지만 일부분은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가만 놔둬도 자산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이니까. 순이익과 관련된 게 ROE라 했잖아요.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배당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유보금으로 계속 쌓아놔요. 쌓아놨는 게 뭐냐? 자본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자본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거의 걸맞는 시총을 이루잖아요. 물론 그 자본이 어떤 자본인가 중요하죠. 현금에서 자산이 많은 건가, 이거 중요하죠. 채권만 있으면, 채권 자산은 좀 크게 유의미하지 않아요. 왜냐면 채권은 물론 나중에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정확히 받지 못해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을 때 채권을 안 받고 현금으로 많이 받고, 어떤 기업은 현금으로 지원만 못하고 채권을 받잖아요. 근데 채권이 아까 노후화 되잖아요. 왜냐면 뭐 지금 100억을 받았어요. 근데 10년 뒤에 100억이 아니잖아요, 가치가. 근데 현금을 받아놓으면, 100억을 받아놓으면 그걸 굴릴 수도 있고 이자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은행에 맡겨놓으면. 아무튼 수익성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영업이익이나 ROE 중요하고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돼가 있거든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재무를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만약에 최근에 최근에 1분기 발표하지만 이전에는 4분기, 2021년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2020년 4분기.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아까 말한 게 1년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밑에 오면 상계치 각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치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최근 5분기는 어떤 건가, 그게 더 중요하죠. 1년치는 너무 길잖아요. 1년치도 의미 있지만 최근 5분기가 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기억에 예전에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이 있는데 5분기, 4-5분기가 매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뭐냐면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인데 이게 폭발했어요. 막 엄청 100%씩 증가하고 200% 증가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히려 정체도 아니고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될게요? 폭발했거든요. 물론 여기서부터 지금 주가는 10배 이상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은 1년치고, 이건 밑에 보면 5분기 나오는데 이 5분기를 유의미하게 봐라. 당연히 여기는 것은 작년 2021년 4분기면 이거 비교되는 거는 2020년 4분기하고 1년 전체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건
2021년 3분기면 2020년 3분기와 비교하는 거고요. 답승을 봐라. 1년치도 보지만 5분기가 더 중요하니까 이걸 유심히 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변화는 결국 수치가 되거든요. 수치가 안 된 변화. 그럼 변화가 아니죠. 변화 가능성이겠지. 아까 지금 재무비율 이야기했는데 재무비율 중에 딱 기억나는 게 뭐예요? 안정성에서 안정성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채 비율 같은 거 중요하다 이거지. 차입금 비율, 순차입금 비율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뭐가 있죠? 이자 보상 비율, 이자가 얼마고 영업이 얼마고 이게 차입금이 마이너스 차입금이 늘어난 거 보고 부채 비율도 낮아진 거 보고 낮아져야 되겠죠 부채 비율. 이건 안정성 비율. 회사가 한 게 안정적인가 보고 그 다음 성장한가. 성장에 관한 문제는 매출액, 영업이익, EPS. 근데 매출액, 영업이익 보는 거죠 만약에. 이걸 왜 보냐면은 주가 변동과 되게 관련돼요. 근데 이거 볼 때 보통 주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1차트로는 너무 짧아서 안 돼요. 주 차트를 보면 한 5년치, 5년 뭐 이렇게 5년치 이상 나오니까 5년치 이상 주 차트 딱 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되나. 저도 이제 꾸준히 보고 있는데 정말 연관되거든요. 연관. 근데 주 차트는 되게 장기한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1차트 보고 1차트 해봤자 2년 5개월밖에 안 보이는데 너무 짧아요. 왜냐면 실적을 발표는 3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막 변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한 분기 뭐 두 분기 막 5년치 보고 결국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주가가 싸면 결국은 주가가 그 성장치만큼 따라가냐 아예 따라가요. 그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볼 때 주차트하고 이 부채비율을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성 비율 같은 거는 매출액,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ROE 보는데 영업이 되게 중요하고 ROE도 되게 중요하다. 매출액 증가율도 중요하고 부채비율 중요하고 순자금 비율, 이자 보상 비율도 중요한데 매출이 얼마 증가,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 중요한가? 높은 건가? 높냐? 영업이익률이 정말 중요하고요. 아니 영업이 증가율이군요. 증가율. 매출 증가율, 여기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그 다음 ROE 엄청 중요하고요. 쉽게 말해서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 ROE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5분기 변화 어떻게 되는가 보고. 여기까지 재무비율 이야기 한 거거든요. 힘들죠. 그렇지만 저만큼 뭐 자제도 하면 또 익숙해 돼요. 그리고 아니 미술 하는데 이걸 몰라요. 상황을. 문제가 생긴 게 있냐면은 주가를 자원사를 이거 본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안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실상 걔네를 보고 얘들이 왜 올라간가를 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가 시총 변화는 뭐가 있는 건데요? 기업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 미래 가능성 이런 거 그래서 보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기업가치 변화하는 걸 보고 시총이 연관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